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의 탄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최고가 모였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감성장인 주인공 임영웅, 대한민국 대표 문화평론가 하재근 작가, 음악 출판계의 메이저 그룹 3호 ETM,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드리는 한명환 TV. 국민스타 임영웅의 역사적 신드롬은 영원할 것이다. 건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환입니다.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챕터 4 사랑의 콜센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의 콜센터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임영웅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완벽하게 불러 또 감탄을 자아냈다고 했는데, 그 사건은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자 사연에서 비롯됐다. 한 시청자가 관광버스 기사인 아버지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평소 임영웅의 노래에 감동을 많이 받고 힘을 얻으신다며 임영웅이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달라는 사연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제작진이 버스를 대절해서 어느 회사의 워크숍행 차량인 것처럼 꾸몄다. 사연자의 아버지는 이게 방송이란 걸 전혀 모른 채 어느 회사의 사내 행사인 줄로만 알고 운전기사로 버스에 올랐다. 스태프들은 그 회사 직원으로 가장에 탑승했는데 그 안에 임영웅도 있었다. 버스 운행 중에 노래를 틀도록 분위기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라디오를 켜게 됐다.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은 사실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이 사전에 녹음한 것이다. 신청곡을 튼다고 하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CD를 튼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 좌석에서 임영웅이 마이크를 들고 직접 부른 것이다. 버스 기사인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가운데 라이브를 시작했다. 차라리 신나는 노래면 차가 덜컹덜컹해도 반주와 섞이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처럼 목소리가 섬세하게 들리는 곡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제대로 라이브를 하기가 힘들다. 임영웅은 당시 보통 라이브가 아니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CD처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자세도 웅크리고 있어서 발성하기 쉬운 조건도 아니었다. 이런 조건에서도 임영웅은 정확하고 안정되며 감동까지 주는 라이브를 해내 시청자를 감탄하게 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덜컹거리는 가운데도 전혀 호흡이 흐트러짐 없이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웅이 얼마나 안정되게 불렀던지 차량에서 수없이 라디오를 들었을 버스 기사마저 그의 라이브를 라디오 방송이라고 오인했을 정도다. 그리고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스튜디오에서 아버지와 딸을 불렀는데 그때 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임영웅의 안정적인 가창력이 나왔던 또 다른 순간은 사랑의 콜센터에 임영웅이 옛 지인들이 등장했을 때였다. 임영웅이 과거 무명 시절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되어 길거리 공연도 함께했던 지인들이 사랑의 콜센터에 갑자기 나왔다. 임영웅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들이 불시에 나오자 웅은 거의 오열했다. 지인들이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오열했다. 스튜디오는 눈물 바다가 됐고 임영웅은 눈물 범벅이 됐다. 그러다 막판에 임영웅에게 마이크가 갔다. 보통 장시간 동안 오열하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오디션에서도 가창 도중에 눈물 흘리는 바람에
목소리 컨디션이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는 모습이 종종 나온다. 그런데 이때 임영웅은 오열 수준으로 계속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나와 시청자들이 새삼 놀랐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부른 마량에 가고 싶다도 그의 파급력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에 하나다. 이 노래는 원래 유명한 노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딱 한 번 부르자 바로 화제의 곡이 되었다. 이 노래 무대의 파급력을 마량 사태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나왔다. 테나시아 2021년 9월 16일자 임영웅 마량에 가고 싶다 열창으로 강진군 관광지 활성화까지 영향력.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서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곡을 가수 임영웅이 커버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마량 일원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강진군이 마량 주민들과 마량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임영웅의 영향력이 지역 관광지 개발까지 뻗쳤다라고 썼다. 임영웅이 이 노래를 취입한 것도 아니고 여러 무대에서 선보인 것도 아니고 단지 예능에서 딱 한 번 불렀을 뿐인데 노래가 뜬 것에 이어 심지어 관련 지역까지 떴다는 것이다. 그 후 마량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의례 임영웅을 내세웠다. 이런 식이다. 머니에스 2022년 10월 26일자 임영웅이 띄운 강진 마량 항서 올해 마지막 놀토시장 열린다. 이 기사에선 마량에 가고 싶다를 가수 임영웅이 불러 마량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국내 여행지의 성지가 됐다라고 썼다. 이런 기사들도 있다. 헤럴드 경제 2022년 7월 5일자 차밭에서 임영웅의 마량 흥얼흥얼 그 속엔 남도의 멋, 맛, 흥 넘실. 월간산 2022년 1월 5일 임영웅이 가고 싶다는 마량 귀양간 정약용을 살린 장어. MBN 2022년 1월 27일자 주조비 풍년 강진군수 임영웅 덕분에 마량 수입 30% 증가.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왔다. 스타뉴스 2021년 9월 16일자 임영웅 마량에 가고 싶다로 성지된 마량항 강진군 노래비 포토존 추진. 임영웅이 방송에서 한 번 불렀을 뿐인데 벌어진 일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 이러니 국민 스타이고 역사적 스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노래와 관련해선 훈훈한 미담도 전해졌다. 원곡자 김현진이 이렇게 말했다. 신인 시절 노래교실을 찾아왔었던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켜준 임영웅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영웅이 신인 시절 노래교실에서 봤던 인연을 잊지 않고 자신의 노래를 불러줬다는 것이다. 임영웅이 부르자 원곡이 떡상하면서 원곡자까지 화제의 인물이 됐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이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렇게 그는 과거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많은 감동을 줬는데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한 잔의 인생 무대도 그랬다. 원곡자가 이경인데 과거 이경이 무명이던 임영웅을 자신의 행사장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 인연을 잊지 않고 한국 최고 스타가 되자 이경의 노래를 부르며 홍보해 준 것이다. 이 무대가 큰 흥을 선사하면서 화제가 됐고 방송 직후 네이버 TV 탑 100에서 전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은데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가슴은 알죠도 그런 사례였다. 임영웅이 불러서 크게 화제가 되자 원곡자 나요원이 유튜브를 통해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임영웅이 고구마 장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노래교실에서 만났었는데
그 인연을 생각하면서 가슴은 알죠를 선곡했다는 것이다. 가수 겸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근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아파요를 불렀기 때문이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군이 차차차 리듬에 맞춰 귀엽게 아파요를 부르는 모습을 흐뭇하게 시청했습니다.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기억해준 영웅 군에게 영상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연이어 나타나 임영웅의 사람됨을 느끼게 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이채로운 곡 중에 데스노트도 있었다. 이 노래는 뮤지컬 곡이어서 임영웅이 기존에 불렀던 가요들과는 결이 달랐는데 이 곡을 무려 정선아 앞에서 불렀다. 정선아는 유명한 뮤지컬 디바로 2015년에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녹화장엔 박혜미, 신영숙, 배다혜, 손승연 등 뮤지컬 스타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다. 국내 최고 뮤지컬 스타들 앞에서 임영웅이 뮤지컬 곡을 부른 것이다.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불렀다면 바로 웃음거리가 됐을 테다. 이 곡으로도 임영웅은 화제의 무대를 만들어냈고 그 후 오랫동안 여러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노래 영상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2021년 5월에 방영된 무대인데 2023년까지도 잊을만하면 이 노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때마다 찬사와 감탄이 이어졌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 쉽게 부르는데 강약 조절이랑 고음이 쩔어. 이거 개쩔어 진짜. 임영웅이 노래 진짜 잘하네. 처음엔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엄마 따라서 노래 들으면서 놀랬잖아. 와, 데스노트 잘하네. 근데 표정은 트로트 부르는 것처럼 온화 그 자체야. 이런 식의 반응들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다.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반 누리꾼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니 그걸 본 임영웅 팬들이 오히려 깜짝깜짝 놀란다.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의 방송 무대 영상에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일은 매우 희귀하다. 게다가 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반응을 보인 일반 누리꾼들은 임영웅이 트로트 오디션 출신 트로트 가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데스노트 같은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다만 임영웅이 뭘 불러도 끈질기게 트로트와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반응 중에 트로트 부르는 것처럼 온화 그 자체란 말도 그렇다. 여기서 온화한 표정은 보통 힘있게 고음을 낼 때 얼굴을 찡그리며 쥐어짜는데 임영웅은 편안한 표정으로 노래한다는 이야기다. 이 책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임영웅의 무대를 보며 더욱 고급스럽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건 트로트의 특징이 아니라 임영웅의 특징이다. 트로트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선입견으로 트로트를 갖다 붙인다. 그렇게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데스노트를 듣고 가창력에 놀란 것이다. 일반 누리꾼들한테조차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임영웅 팬들의 감동은 얼마나 컸겠는가.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임영웅 신드롬의 자양분이 되었다. 한편 크러쉬와 함께 고백을 부르며 랩을 소화해 시청자를 또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임영웅이 노래하고 크러쉬가 랩을 한 것이 아니라 크러쉬가 먼저 노래를 시작하고 임영웅이 랩 파트를 맡았는데 그게 화제가 됐다.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백 무대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 이거 뭐냐? 임영웅 딕션 리듬 개좋아. 원곡자인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가 방송 다음 날 SNS에 엄지척 이미지를 올리며 이런 글도 게시했다. 뭐야?
왜 잘해 진짜? 어젯밤에 같이 손머리 위로 흔들었잖아. 유튜브 영상에서 부캐인 이명광으로 변신해 지 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를 부르기도 했다. 이 노래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명웅 개 자렉 라고 말하며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개 자렉은 엄청 잘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런 반응을 소개하면서 꼬박꼬박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내용만 보면 꼭 이명웅 팬들이 쓴 찬사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웅 팬들은 거친 표현을 쓰지 않거니와 이명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다양한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반 누리꾼의 반응이다. 이명웅 팬이 개 자렉이라고 했다면 팬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누리꾼의 반응이기 때문에 놀랍다. 물론 모든 누리꾼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나 무시도 많다. 하지만 일부라도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의 관심과 반응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팬카페가 아닌 광범위한 영역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스타는 드물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명웅 신드롬은 화력을 키워왔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을 소화하면서 폭넓은 감동을 전해주니 팬들이 지루해질 틈이 없었다. 그리고 트로트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이명웅 팬덤에 속속 가세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 런던 보이, 모래 알갱이 이러한 자작곡들까지 잇따라 발표하며 음악적 지평을 더욱 넓혀갔다. 이 두 곡 다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싱어송라이터로도 자리매김했다. 더욱 팬심이 두터워졌다. 이 밖에도 사랑의 콜센터에선 무수히 많은 감동의 무대, 화제의 무대가 탄생했다. 시청자가 이명웅과 전화 연결하며 눈물 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선 동료가 노래할 때 다른 출연자들도 모두 나와 춤도 추고 장난도 치며 흥겨운 잔치마당을 만들었는데 그럴 때 나타난 이명웅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화제였다. 쌍절곤을 휘두르며 자신을 때리는 허당 같은 모습이라든지 삐딱하게 맞추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걷는 모습이라든지 웃기는 춤을 추는 모습이라든지 팀이 질 것 같으니까 무대에 난입해서 총을 들고 위협하는 것처럼 상황극을 하는 모습 등 잔망스러운 많은 행동들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이명웅이 천덕스러우면서도 황당하게 웃기니까 누리꾼들이 관련 짤들을 돌려보며 웅에게 도른자라고 하기도 했다. 이명웅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내성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누리꾼들은 이명웅의 넘치는 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성적이라서 참 다행이야. 저렇게 넘치는 끼에 나대는 성격이기까지 하면 감당이 어려웠을 거란 얘기다. 그러면서 내성적 도른자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도른자 모습을 담은 짤들이 퍼지면서 여러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진짜 예능 센스. 얘 왜 이렇게 웃겨?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일반 누리꾼이 이렇게 터졌을 지경이니 팬들은 대환장, 폭소탄을 맞은 수준이었다. 감성 장인으로 떴는데 이렇게 웃음까지 줄 줄은 몰랐다. 이명웅 신드롬은 점입 가경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국민스타 이명웅 역사적 신드롬 챕터 4 사랑의 콜센터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행복해 주신 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도 행복한 이야기로 팬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되십시오. 건행!